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세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가 있대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죠.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레이아웃은 그랬습니다. 이 차트의 레이아웃은 레이어 3번, 레이어 3번으로 지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면 맨 위에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이요. 자, 우리 디자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그것에 이제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요 빠른 레이아웃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레이아웃 3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갖다 대보니까 요게 이제 레이아웃 3번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3번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 우리 사원별 상반기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이런 거 이제 제목 쓸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차트에다가 차트의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차트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차트의 제목을 넣겠다 차트에 왜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사원별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원별 한 칸 띄고 상반기 한 칸 띄고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똑같이 이제 입력한 다음에 입력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도넛 구멍 크기를 40%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넛 이 차트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열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각의 각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도넛 구멍 크기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각이요. 첫 번째 조각의 각을 이제 90도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9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넛 구멍 크기요. 구멍 크기를 40%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4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각각 이런 도넛의 각각 조각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값이 전부 다 표시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넛 이 그림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든 도넛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도넛 조각들마다 이렇게 이제 값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났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범내 글꼴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범내가 지금 6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글꼴은 굴림치다. 크기는 9포인트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이다.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내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글꼴하고 글꼴 크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은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꼴을 찍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는 거 꼭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9포인트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1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9포인트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하고 우리가 그림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차트 도구에서 서식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서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뭐 도형 채우기다, 도형 윤곽선이다, 도형 효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그때 이제 우리는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도형 채우기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는 이제 오프셋 오른쪽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도형 효과에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효과 찍어주고요. 그림자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오프셋 오른쪽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오프셋 오른쪽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범내에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다. 그리고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둥근 모서리하고 있죠. 이 둥근 모서리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집어 넣을 거니까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게 이제 효과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3차원 서식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요. 미리 설정 여기서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곳에 갖다 대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가 맞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죠. 해서 이런 제목들도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고요. 그리고 차트의 모양, 그림 영역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이런 거 이제 집어넣은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범내도 이제 확인해 주고 차트 영역 이 전체 테두리하고 이런 그림자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i의 4번부터 i의 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i의 4번부터 i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등수가 구해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평가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값이 3 이하면 상이다.
그 다음에 6 이상이면 하위다. 그 외에는 중간.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 등수에 대해서 상이다, 하이다, 중간이다 해서 그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 이하다, 6 이상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색깔 이름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등수를 원래대로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이다, 하이다, 중간이다 요 글씨들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타원이라고 있대요. 이 타원을 우리 2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2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2의 1번이다. 그러면 2의 1번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의 2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타원을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도형의 이제 텍스트를 평가 보기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평가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도형이 됐든 단축을 했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도형을 내가 이 엑셀에다가 삽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하고 있습니다.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타원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2의 1번부터 시작해서 2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안 뜨니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가 쭉 뜨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다가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평가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평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는데 우리가 매크로를 켜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 그게 이제 나타나죠. 해서 여기서 지금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문제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의 4번 셀이요. i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11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면 되겠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형식 쓰는 칸 여기에 이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3 이하일 때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3 이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3 이하일 때는 상이라는 그 두 글자만 표시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상위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 이하일 때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 조건은 우리 6 이상일 때 6 이상이면 하위다 요 두 글자를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6 이상 크거나 같다 6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해서 하위하고 쌍따옴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세미콜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중간하고 이렇게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등수별로 상이다 하이다 중간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을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매크로를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시켰더니 이제 다시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입력해라? 텍스트를 평가 보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으로 이동한 다음에 평가 한 칸 띄고 보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를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의 4번부터 i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에 지금 이 등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등수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해라. 그때 도형의 이제 기본 도형의 타원을 동일한 시트 H의 1번부터 시작해서 I의 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등수 붓기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등수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타원을 먼저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를 찾아가고 그리고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의 타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H의 우리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원 다 그려놓고 이제 손을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매크로 이름은 등수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에다가 등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i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11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원래 등수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는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 줘야죠. 그때 이제 텍스트를 뭐라고 써라? 우리 등수 보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띄어쓰기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등수 한 칸 띄고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고 도형에다가 텍스트까지 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는 끝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평가 보기라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위, 하위, 중간 요게 이제 표시가 되면 되고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 등수 보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등수가 짜잔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실행이 되면 이제 문제 다 맞게 풀고 확인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우리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그때 사용한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3 이하
3 이하냐?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고 3 이하일 때는 상이라고 요 두 글자를 표시해 달라. 만약에 6 이상이냐? 6 이상이면 하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중간이라고 출력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식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곳에 보니까 성적이라는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고죠.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성적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을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이거 설정해 주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를 요거 딱 한번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때 이제 성적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해 보면 이 성적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성적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요 위에 보니까 성적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은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폼 이름이 성적 관리요. 성적 관리라는 그 폼이니까 성적 관리라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쇼하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게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디자인 모드 요거 먼저 해제를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적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성적 관리라는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폼이 떴다. 그 얘기는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 폼, 성적 관리라는 이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성적이라는 이 단추 좀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자, 이 폼에서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조회라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된 제일 마지막에 반하고 이름하고 1차, 2차가 폼에 반명이다, 이름이다, 1차다, 2차다 이곳에 이제 각각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 얘기가 우리 워크시트의 제일 마지막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지금 3학년 3반이다. 박3반이다, 88이다, 9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반명이다, 이름이다, 그 다음에 1차다, 2차다 해서 이곳에 이제 각각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이 문제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 폼으로 옮겨라 그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합계요. 합계라는 이 컨트롤이 있죠. 이 컨트롤에는 우리 1차 점수 그리고 2차 점수 이 두 개의 합계가 이제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가 표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엑셀에 들어있는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폼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옮길 때는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폼으로 옮길 때 그때 마지막 데이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가 폼으로 옮길 때는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붙냐 안 붙냐 그 차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붙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때 이 행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A의 3번 점 로우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A의 3번 셀이 들어있는 그 행번호가 지금 3행이죠. 해서 3행이다 라고 해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행의수요. 행의수. 그러면 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의 행의수는 총 4가 되겠죠. 4개 행이 있으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4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7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그러면 지금처럼 7행부터 이제 입력되는 게 맞으니까 3 더하기 4 여기까지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요 마지막 데이터 6행에 들어있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폼에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행은 무조건 제목이죠. 제목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 더하기 4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6이 되겠죠. 6. 그래서 우리 6행에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 폼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냐, 아니면 엑셀에 들어있는 마지막 데이터를 폼에다가 옮기냐, 거기에 따라서 입력행 구하는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행 구할 때 마이너스 1 차이가 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지 들어갈 때 요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폼에 조회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가 폼이라고 되어 있고 성적 관리라고 여기 폼 이름이 있죠. 이 폼 이름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때 이 폼에서 우리가 이 조회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 조회 버튼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CMD 조회라는 그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입력행부터 구하자고요. 자, 입력행이요. 자,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해서 A의 3번이다 라고 셀 주소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로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A의 3번 셀이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우리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즈 카운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로우즈 카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행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 잠깐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 때 이 아이콘, 엑셀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들 중에서 마지막 데이터요. 요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폼에 이제 들어가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서 6행하고 요건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 6행 A열의 값, 요 3학년 3반이다 해서 그거를 요 데이터 이 컨트롤에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6행 A열이 이제 1열이죠.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 되겠죠. 해서 입력행, 1열.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를 지금 요 컨트롤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제 6행 2열의 값을 입력행, 2열의 값을 우리 여기다가 넣어달라. 그 다음에 우리 입력행, 3열의 값, 요 88을 여기다가 넣어달라. 그 다음에 입력행, 4열의 값을 92를 우리 여기다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각각의 이제 컨트롤들마다 컨트롤 이름들은 문제상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럼 요걸 보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합계칸이요. 요 합계칸은 우리 txt 합계래요. 여기다가는 우리 txt 1차, txt 2차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서로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 요 칸에다가 계산해서 그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입력형은 다 구해 놨어요. 구해 놨고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반명부터요. 반명이라는 거는 txt 반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txt 반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반명이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을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죠. 엑셀에 들어있던 그 입력행, 1열의 값을 우리 txt 반명에 넣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열까지 있었으니까 2열 거, 3열 거, 4열 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입력행, 1열의 값은 txt 반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집어넣고 입력행, 2열의 값은 우리가 이제 이름이었어요. 그거 이제 txt 이름에다 넣어달라. 그리고 입력행, 3열의 값은 txt 1차에 넣어달라. 그리고 입력행, 4열의 값은 txt 우리 2차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앞에 써져 있는 요 컨트롤 이름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이름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1차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2차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합계 컨트롤이요. 자, 우리 txt 합계라는 그 컨트롤에 그때 값이요. 밸류. 그때 값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달라. 우리 txt 1차 더하기 txt 2차 그 값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txt 1차 value라고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txt 2차의 값이요. 요것도 이제 그 뒤에다가 더하기 열어주고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txt 1차라는 그 컨트롤의 값과 txt 2차라는 그 컨트롤의 값을 서로 더해서 그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합계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때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 1차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 텍스트일 거예요. 그리고 2차에 들어있는 값도 우리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 숫자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VAL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해서 요 1차 컨트롤도 전부 다 VAL로 묶어주고 얘도 2차도 이제 VAL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숫자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그 수치 값들을 서로 더해서 그거를 이제 txt 합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VAL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코드 쓸 거 다 썼죠? 그럼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럼 이제 성적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만 요것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 버튼이요. 조회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학년 3반이다, 박 3반이다, 88점이다, 92점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폼으로 이동이 됐고 그때 88점하고 92점하고 더해서 180점이다 라고 해서 합계 컨트롤에 이렇게 이제 값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그랬습니다.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시트를 보고 얘기하죠. 이 시트가 뭐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됐을 때 F1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F1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길벅 고등학교 요 글씨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온 다음에 지금 얘는 이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이 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요. 그 시트 이름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이 기타 작업 3번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성적관리점 쇼하고 아까 우리가 코드 썼던 그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창에서 우리가 이곳과 이곳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CMD 성적이 아니라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라 우리 활성화됐을 때 우리 액티베이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 워크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F1번 셀에 그랬는데 이 셀은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들어있는 그 셀이죠. 다른 시트에 있는 그 셀이 아니에요. 다른 시트에 있는 그 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셀의 주소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F1번 셀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달라? 우리 길벗 고등학교 요 글씨를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된 이 셀이 만약에 특정 다른 시트다. 그러면 우리가 시트 이름까지 써야 되지만 얘는 현재 시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셀 주소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확인할 때 우리가 엑셀로 일단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트를 이제 찍었다가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거를 이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F의 1번 셀에 길벗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 이 문제에서 차트도 수정해봤고요. 매크로도 만들어봤고 프로시저 문제도 풀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프로시저 문제에서 2번 문제가 엑셀에 들어있던 그 마지막 데이터요. 마지막 데이터를 우리 폼으로 이제 옮겨줄 때 입력행을 구할 때는 맨 뒤에다가 -1을 붙인다. 요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요것도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